인천시가 오는 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새로 건설할 친환경 자체 매립지, 가칭 인천 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일 반입량 161톤으로 20톤 트럭으로 치면 약 8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돔 형태로 조성이 되는데 이것이 철거되면은 공원이나 야외 체육시설로 조성될 계획으로 그렇게 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와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에코랜드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인천 에코랜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우선 그 배경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한 그 쓰레기의 총 반입량이 서울시의 경우는 42%, 경기도는 37%, 인천시는 21%. 네. 그래서 상당히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21%밖에 안 돼가지고 이 같은 추세는 매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추세가 이제 1992년부터 계속됐는데 이제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에 종료되게 되는데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자 협의체에서 이걸 이제 협의를 봐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 여기서 이제 합의가 될 경우에는 인천시가 이제 인천 안에서 자체 매립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하고 차이점은 이제 크게 있는데요. 우선 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생활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을 직접 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상에다가 땅에다가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악취도 나고 그리고 냄새도 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와 반면에서 인천 에코랜드는 그야말로 에코 플러스 랜드이기 때문에 에코 환경, 랜드 땅,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이걸 여기서 나온 소각재를 그 지하에다가 매립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그리고 매립가스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 용량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소각재를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이걸 태워서 만든 소각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걸 매립하게 되면 일반 수도권 매립지에서 하루 그 생활 폐기물 반입량이 나온 게 2,146톤인데 인천 에코랜드에서 나오게 되면 1일 하루 161톤, 그러니까 7.4% 수준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20톤 트럭에다가 싣는다면 8대에 실을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용량도 적어지게 되는데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이제 인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각할 곳, 매각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그 양을 축소해서 친환경적으로 이 같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인천시에서 그 조성 계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인천에 이제 어느 곳에 이 에코랜드가 들어설 것인지 이게 관건인데 그 후보지 오는 12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일부 지역 주민 등등에서는 또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에코랜드가 들어서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인천시가 지금 12일 날 후보지를 발표를 하게 되면 네. 2022년까지 연구 용역 등의 이제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매립지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 조사 그리고 주변 환경 파괴 우려 조사 등 이런 네. 주변 여건을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의 수용성을 얻지 못하면 이 사업이 중간에 엎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가장 집중할 건 우선 오는 12일 날 발표될 그 후보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 네. 설득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제 가장 설득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고 네. 그리고 또 내세울 게 인센티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 오는 12일에 발표가 됩니다. 저희 뉴스 오늘에서 계속해서 이 이슈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일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천시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도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8개 시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 먼저 어떤 정책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허가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에 대해서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해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니고 투기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당히 엄정한 방침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택이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과 법인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경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도권 전역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경기도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그 협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반면 이제 서울시와 인천시는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선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활발하거나 그리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직 두 개 시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경우는 아직 외국인하고 법인의 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뭐 활발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 그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로부터 이제 제안이 와도 서울시의 상황이 다르니까 우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